우즈베키스탄은 빈부 격차가 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혼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후 아이들은 대체로 여성이 맡아 기르게 되는데 친정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경우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여성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남성과 관계를 맺으며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이 반드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경우에는 첫 번째 부인과의 갈등이 발생하며 심지어 폭행과 억압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부인 간의 문제가 공권력에 의해 문제 삼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가족 형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러한 문제를 강제로 개입하려 할 경우 오히려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해당 경찰이 지역사회의 압박을 받아 파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인이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99.999%의 경우 사회적 시선에서 부부로 인정받으며 법적인 벌금이나 강제 분리 등의 조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우즈베키스탄 사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사회적 관습이 공존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거나 묵인되는 다른 나라들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따라 합법적으로 최대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으며 경제적 부양 능력이 있는 남자만이 이를 허용받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첫 번째 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이지만 주로 전통적 관습을 따르는 부족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이슬람법에 따라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지만 정부의 승인과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일부 다처제가 존재하는 국가들은 각자의 사회적, 법적 환경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또한 오랜 관습과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독특한 해결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관습과 법이 얽혀있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단순히 법적인 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 놓인 여성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규제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일부 다처제가 가진 복합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